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치아과 전문의 정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신경치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환자분들 중에서 신경치료에 대해서 꼭 해야 되냐,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목들 보면은 자기 가족한테라면 안 할 치료, 신경치료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라고 해요. 일단은 신경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용이하실 텐데, 치아 안에는 실제로 사진에서 보면 까만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흔히 말해서 신경이 있는 공간인데 그게 충치 때문이든지 크랙 때문이든지 신경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예민해지면서 죽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제거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저도 사실은 신경치료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꼭 해야 될 땐 해야 된다 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오늘 오전에 본 환자분들 저한테 그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치아를 얼마 못 쓴다던데 괜찮은 거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논문들 위주로 찾아봤을 때는 신경치료 치아와 신경치료하지 않은 치아의 수명의 차이는 일단 신경치료로 인한 거는 없다라는 게 조금 더 치과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돼요. 그런데 신경치료를 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치가 심하다던가 아니면 크랙 같은 것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치아 자체가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치료 자체가 치아의 수명을 줄인다기보다는 이미 신경치료할 상태를 가진 치아는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치아에 비해서는 사실은 수명이 약하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다른 원장님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기본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치아 아니면 치아 주변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보더라도 신경치료를 하는 중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신경치료가 끝나고 크라운을 잘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게 있는 게 보통 한 달에서 세 달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 불편한 느낌이 환자분들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무리하다 아니면 콕콕 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신경치료가 잘 마무리되었고 치아 상태가 뽑기 직전의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 통증의 정도나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느냐, 그러면 환자분이 조금 더 편하게 쓰시기 좋아지느냐 평가를 하고, 만약에 내가 뭔가 씹을 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부드러운 거 위주로 먼저 드셔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신경치료가 왜 들어갔는지 이유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충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소랑 비슷하게 드셔도 된다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제 크랙, 미세한 금이 가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신경치료 잘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크랙이 덜 퍼지게 만들더라도 크랙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크랙을 만들었던 습관, 예를 들어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 문다든지 좀 견과류 같은 거 딱딱한 걸 좋아하시면은 아무래도 치아에 다시 크랙이 좀 더 빨리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안 드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 좀 조심해서 드셔달라든지 좀 너무 딱딱한 건 피해달라고, 그것도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신경치료를 하면은 저희는 두세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환자분께서 치과에 내원하시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들다,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대신 신경치료가 끝나고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신경치료하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통증을 체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신경이 너무 많이 예민해져 있었거나 아니면 신경이 죽는 방향으로 가면은 측은 쪽에 뼈가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한 번에 마무리했을 때 일부가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좀 나눠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표현으로는 재신경치료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신경치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뼈가 녹아서 그게 염증이 돼서 잇몸 쪽에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씹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잘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간 신경치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케이스든 저희는 최대한 대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케이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쪽을 하기 위해서 재신경치료를 시도를 하고 있고, 대신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환자분과는 그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환자분께서도 오케이를 하시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면은 치과에서 그러니까 보험 진료, 환자분들에게 일반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받고 나라에서 비용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비용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과들에서는 피하고 싶은 치료이기도 하고, 왜냐면 환자분도 힘들어하고 사실 수익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권유한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치과에서도 되게 신경 써서 해드리는 거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 얘기해서 신경치료 잘 받으시고 통증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상 풍미스트 치과 정용성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글 감사합니다.